이번 시간에는 중간시험 문제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갔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다음 함수의 도함수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두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A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번은 y는 2의 x-1분의 x승, 뒤에 있는 x-1이 분모입니다. 채점을 하다 보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서 생각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걸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곱셈으로 생각한 답도 하나 있었네요. 2의 x-1분의 x승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쇄 법칙을 써서 미분하시면 되겠어요. dx분의 dy는 지수함수 모양이 있죠. 2의 어쩌고 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함수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이니까 2의 어쩌고 승 이것도 그대로 어쩌고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미분하면 2의 어쩌고 승하고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x-1분의 x승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파워가 이게 함수니까 끝나면 안 되죠. 여기에 이제 연쇄 법칙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파워 x-1분의 x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값을 미분하는 이 과정은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목법칙을 사용하면 되고요. 목법칙은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걸 먼저 미분해야 돼요. x를 미분하면 1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분모 x-1을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과 분모를 곱했으니까 분모 x-1이에요. 그리고 부호 마이너스지요. 그 다음 반대로 위에 분자 x는 그대로 놓고 여기 분모 x-1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미분하면 1이지요. 그래서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x 없어졌고요. 남는 것은 여기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먼저 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x-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x-1분의 x승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y는 아크텐전트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 연쇄 법칙을 쓰면 되고요. 우리가 아크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라는 공식을 알고 있지요. 그럼 이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x가 아니고 x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x분의 dy는 1 플러스 여기 x 대신에 x제곱을 갖다 쓰면 돼요. 어쩌고의 제곱분의 1. 그런데 역시 어쩌고라는 게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되죠. 연쇄 법칙을 써서 그 어쩌고를 즉 x제곱을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돼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니까 그리고 x제곱을 제곱하면 x의 4승이니까 전체는 1 플러스 x의 4승분의 2x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식이 음함수로 주어졌네요. y 곱하기 2의 sin x승, 이 값이 x 곱하기 코사인 y와 같다. 여기서 dx분의 dy를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0,0이라는 점에서 곡선, 이 음함수로 주어진 이 곡선 y는 2의 sin x승은 x 코사인 y,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나가는 점은 주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 기울기만 계산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dx분의 dy가 제공을 하니까 dx분의 dy 계산해서 여기 지나가는 점 0,0을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미분하셔야 됩니다. 미분해 볼까요? y 곱하기 2의 sin x승이 x 곱하기 코사인 y하고 같으니까 양쪽을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 dx분의 dy를 구할 거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합니다. 그럼 왼쪽부터 미분해 볼까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을 써서 미분하시면 돼요. y 먼저 미분하고 그건 y'이죠. 2의 sin x승은 그냥 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y는 그냥 곱해주고 2의 sin x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2의 sin x승을 미분하면 2의 sin x승 똑같이 쓰고 sin x를 미분해 곱해야 되죠. 그게 코사인 x죠. 해서 이 미분한 값은 y 코사인 x 2의 sin x승이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 미분한 것하고 이제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오른쪽도 x와 코사인 y가 곱해져 있어요. 곱법칙을 써서 미분하면 되고요. x 먼저 미분하면 1이죠. 그럼 거기다가 코사인 y 곱하면 코사인 y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코사인 y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y는 y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연쇄법칙 코사인 y를 x로 미분한 것은 코사인 어쩌고니까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근데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돼요. y 프라임. 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y 프라임이 곱해진 항하고 그렇지 않은 항을 정리하면 됩니다. y 프라임 곱해진 항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럼 y 프라임 묶어내고 여기에 2의 sin x승이 있었어요. 여기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x 곱하기 sin y가 있었는데 이항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죠. 플러스 x 곱하기 sin y. 그렇죠. 자, 그러면 y 프라임이 없는 항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코사인 y가 있었고요. 이 값은 넘어왔으니까 부호가 바뀌면 되죠. 마이너스 y 코사인 x 2의 sin x승. 그렇죠. 예, 이제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 프라임은 거기 곱해진 항으로 나눠주면 2의 sin x승 플러스 x sin y분의 코사인 y 마이너스 y 코사인 x 2의 sin x승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0,0에서 계산할 거니까 y 프라임에 0,0을 대입해 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x에도 0 대입하고 y에도 0을 대입하면 되죠. 예, 여기 x에 전부 0을 대입하고요. 이렇게 여기 y 값도 전부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2의 sin 0승 플러스 0 곱하기 sin 0분의 코사인 0 마이너스 0 곱하기 코사인 0 곱하기 2의 sin 0승. 그렇죠? 계산할까요? sin 0은 0이니까 2의 0승은 1이고요. sin 0, 0이고 0하고 곱해진 것도 0이고요. 그렇죠? 코사인 0, 1이지만 0이 곱해졌으니까 이쪽 부분은 전부 0이고요. 그렇죠? 여기 코사인 0은 1이네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1분의 1이니까 예, 이 y 프라임을 0,0에서 계산한 것은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접선은 기울기가 1이고 이게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0,0이죠. 그러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식은 예, 우리 배운 대로 가볼까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y좌표 0입니다. 기울기 1이죠.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지나가는 점의 x좌표도 0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0은 필요 없고 여기 0도 필요 없죠. 이쪽은 x고 이쪽은 y니까 접선의 식은 y는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지면에서 50m 위에 있는 연이 2m/s의 속력으로 가로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가로로 움직인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때 줄을 100m 정도 풀었을 때, 줄을 100m 풀었을 그 순간에 하는 뜻입니다. 줄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 예, 줄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예, 그 각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각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그림을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지면이 있다고 하고 연은 지면에서 50m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거리로 50m 위에 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을 이렇게 줄을 풀면 연이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가로로 움직이는 속도를 준 거죠. 2m/s.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직 높이 여기에서 이 연이 가로로 이렇게 풀린 거리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해서 연이 이렇게 풀린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은 이렇게 가로로 움직였지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연하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연하고 연줄입니다. 이 연줄. 수평선은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지면하고 나란한 선이에요.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가 세타입니다. 예, 답안을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세타로 잡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 이건 아닙니다. 이쪽이 세타입니다. 예, 해서 연하고 수평선, 연줄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연하고 이 사람이 잡고 있는 이 사람하고 거리를 재야 되지요. 그렇죠? 그 거리는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에요. 그렇죠? 가로가 x고 세로가 50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를 L이라고 해볼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50의 제곱은 2500. 그렇죠?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2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각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각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로로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x에 관한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즉 dt분의 dx가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x하고 세타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x 이 세타에 대해서는 밑변이죠. 50이라는 것이 세타에 대한 높이지요. 그럼 밑변과 높이가 있으니까 텐전트 세타를 정할 수 있고요. 텐전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50입니다. 예, 우리 예제에서는 여기 각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주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나죠? 근데 이번에는 각을 이쪽으로 바꿨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예, 어렵지 않게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텐전트 세타는 x분의 50이에요. 여기 있는 세타도 여기 있는 x도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니까 시간 t라고 하면 t의 함수지요. 그러니까 어쩌고라고 생각하고 미분할 때는 연쇄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비율에 의해서 이걸 미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미분해 볼까요? 양쪽이 같으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어쩌고 하고 연쇄 법칙, 그 어쩌고라는 세타를 시간 t로 미분해서 곱해야 되지요. 오른쪽은 x분의 50이니까 어쩌고분의 1 하는 거 미분하고 5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 50은 그냥 곱해주고, 하지만 x도 시간의 함수니까 연쇄 법칙을 또 씁니다. 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해서 dt분의 dx 곱하고, 자, 그런데 dt분의 dx는 여기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가로로 움직이는 속도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해서 dt분의 dx는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2하고 이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00이 되지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가계 변화율이니까 dt분의 d세타를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0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표현했으니까 시컨트 제곱을 텐전트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텐전트의 제곱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순간을 계산하면 돼요. 줄이 100m 풀렸을 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줄이 100m 풀렸다라고 하면, 예, 그 줄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2500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500이 100의 제곱 만이 돼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x제곱이 75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는 루트 7500, 예, 이걸 정리하면 50 루트 3이죠. 그렇죠? 2500 곱하기 3이 7500이니까 해서 50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텐전트 세타라는 값은 x분의 50으로 표현된 거였으니까 그 순간에 x가 50 루트 3이면 x에다가 50 루트 3을 대입해주면, 예, 50 루트 3분의 50 해서 텐전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이제 대입할 수 있죠. dt분의 d세타를 그 연줄이 100m 풀렸을 때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그 순간에 x와 텐전트 세타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 값이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세타분의 100이었는데 x는 50 루트 3이고 텐전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예, 그것들을 각각 제곱하고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50 루트 3, 예, 이걸 제곱해주면, 예, 루트 7500 제곱한 거니까 7500이 되고요. 그래서 x제곱 자리에 7500, 텐전트에 제곱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다 됐죠? 예, 이 값은 마이너스 7500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이것에, 예, 이것분의 1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이 3분의 4예요. 1하고 3분의 1을 더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75하고 4를 곱하면, 예, 그러면 300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지금 7,500에 곱해지면 75하고 4 곱한 게 300이니까 3분의 하고 약분해서 100이 되고요. 거기에 100이 더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분자의 100하고 약분하면 100분의 1만 남죠.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각이 감소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각의 단위는 레디안으로 쓴 겁니다. 시간의 단위는 초였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0분의 1 레디안 퍼 세크다. 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를 부피가 13제곱미터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부피가 10이 되도록 조정을 하면 됩니다. 밑면의 세로는 가로의 2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밑면을 만드는데 1제곱미터당 10달러가 필요하고 옆면을 만드는 데는 1제곱미터당 6달러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컨테이너를 가장 싸게 만들기 위한 재료비를 구해라 그랬어요. 컨테이너를 가장 싸게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재료가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육면체를 펼쳤을 때 당연히 그 넓이가 적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그 넓이에 맞게 가격을 계산해서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구해 볼까요? 여기 조건대로 이렇게 육면체가 있는데 뚜껑은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윗면은 없어요. 그러면 오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부피는 어쨌든 이 뚜껑이 있건 없건 부피는 똑같죠. 아래쪽에 있는 이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요. 높이는 h라고 둘까요? 그리고 가로라는 것은 x라고 두면 조건에서 세로는 가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세로는 다른 문자 쓸 필요 없이 2x라고 쓰면 되겠죠. 가로의 2배.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피는 이렇게 x 곱하기 2x 곱하기 h가 되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죠. 2x제곱 h예요. 그런데 그게 그 부피가 13제곱미터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걸 10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x제곱 h가 10이 돼야 되니까 약분해서 x제곱 h가 5가 돼야 되고, 그럼 h는 x로 표현해서 h는 x제곱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가격을 계산합니다. 뚜껑이 없으니까 5면의 가격을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그 가격을 보면 밑면을 만드는 건 10달러고 나머지 옆면, 4개의 옆면은 전부 6달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밑면은 이렇게 그 넓이가 x 곱하기 2x니까 2x제곱. 그렇죠? 그런데 1제곱미터당 10달러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에다가 10달러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밑면의 가격이 20x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옆면은 6달러씩이라고 했는데 옆면은 4개가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된 면 2개, 오른쪽 왼쪽은 넓이가 2x 곱하기 h지요. 2x 곱하기 h가 2xh 2개 있어요. 그리고 옆면은 여기 이렇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또 있어요. 옆면이. 그렇죠? 앞에 뒤에는 넓이가 x 곱하기 h지요. 그럼 x 곱하기 h도 2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에 4xh, 여기 2xh 2개 더하면 6xh니까 6달러씩 계산하면 36xh 달러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됐는데 h는 여기서 x제곱분의 5하고 같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해서 h 대신에 x제곱분의 5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우리 가격 P는 이제 x만 가지고 표현됐는데 여기는 x 이렇게 약분하면 x분의 36 곱하기 5니까 180. 그렇죠? 해서 이쪽 부분은 x분의 180이고요. 여기 있던 게 20x제곱이었으니까 이 뚜껑이 없는 이 육면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가격은 20x제곱 플러스 x분의 180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을 제일 싸게 할 거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미분해 볼까요? P 프라임은 20x제곱 미분하면 40x고요.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x분의 180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80이 되죠. 그럼 분모 x제곱으로 통분해 보면 이쪽은 x제곱 곱해서 40x의 3승, 이쪽은 마이너스 18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0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분모 x제곱은 0보다 크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분자가 0 되는 곳 찾으면 되는데 분자는 40으로 묶어내면 x의 3승 마이너스 40분의 180, 4분의 18, 2분의 9가 되죠. 그렇죠? 해서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P'이 0 되려면 x의 3승이 2분의 9가 돼야 되니까 x는 세제곱근 2분의 9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 값이 최대 최소인가라는 걸 따져보겠습니다. 0 되는 곳은 하나 유일하게 세제곱근 2분의 9가 있어요. 그렇죠? P'은 여기 분모 x제곱과 분자에 있는 묶어낸 40은 전부 플러스 값. 그러니까 P' 부호는 이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P'의 부호는 x의 값이 세제곱근 2분의 보다 크면 이 값이 이것의 세제곱근보다 크면 3승하면 이 값보다 크니까 2분의 9보다 크니까 당연히 오른쪽은 플러스. 그렇죠? 이 수의 왼쪽에서는 x가 이 수보다 작은 거니까 3승하면 2분의 9보다 작아요. 그래서 P'은 마이너스. 그럼 가격 P라는 이 함수는 P'이 마이너스면 감소 상태, 플러스면 증가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예요. 그리고 이 점에서 P라는 값은 연속이니까 우리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제가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역시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그 문제처럼 이 극소가 최소가 되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이고 이 점 왼쪽은 감소하면서 함수값을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쳐야 되니까 감소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왼쪽에 더 작은 값은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은 도함수가 플러스라서 계속 증가해 가야 되니까 이 값을 치고 증가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역시 이 오른쪽에도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은 없어요. 계속 증가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은 감소 상태, 오른쪽은 증가 상태고 유일한 그 값을 갖는 곳이니까 이 극소는 결국 최소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x가 세제곱근 2분의 9일 때 최소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 점에서 가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P는 x에다가 세제곱근 2분의 9를 대입만 하면 되죠. 그렇죠? x에다가 세제곱근 2분의 9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20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80이었으니까 x의 세제곱근 2분의 9를 대입해 주면 20 곱하기 세제곱근 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2분의 9 분의 18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못 쓰게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정답으로 처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한다면 대충 163.5달러 정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문제 5번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x 이걸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대로 놓으면 사실은 앞에 있는 로그도 무한대로 가고 뒤에 있는 로그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하는 건 부정형이죠. 하지만 너 특별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로그의 성질을 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쓰면 로그 앞에 거 마이너스 로그 뒤에 거 이렇게 된 것은 로그
요 안쪽에가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해서 이걸 한꺼번에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1 플러스 x분의 앞에 2 플러스 x 이렇게 하나의 로그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무슨 로피탈의 정리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쪽 안쪽에 있는 값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로 나누면 x분의 1 플러스 1분의 x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때 x가 무한대로 가주면 여기 x분의 1과 x분의 2는 0으로 가니까 전체는 1로 가죠. 그렇죠? 해서 이 안쪽 극한이 1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극한은 여기 있는 값은 로그 1을 향해서 가죠. 그렇죠? 로그 1은 0이지요.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리미트하고 로그하고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얘기해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꾸면 로그 취하고 안쪽의 극한을 취하는데 이 극한이 1로 간다. 금방 여기서 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로그 1,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로그만 그냥 합해서 써버리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1 마이너스 텐전트 x분의 1 이렇게 표현된 것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0 플러스 분의 1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텐전트 x도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주면 텐전트 x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텐전트 x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0으로 가면 텐전트 x 0으로 갑니다. 근데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해서 텐전트 x도 0으로 가는데 플러스. 그렇다면 그것분의 1은 역시 플러스 무한대.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렇죠?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역시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바로 쓰면 안 되죠. 바로 쓰면 안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 이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그래야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분모가 있을 때에는 그냥 통분하면 대부분은 간단하게 풀려요. 그래서 우선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텐전트 x분의 1 하는 걸 분모를 통분해 보면 x 곱하기 텐전트 x분의 이렇게 곱해진 거 텐전트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진 거 x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볼까요? x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으로 가고 텐전트도 0으로 가니까 분모는 0으로 가요. 분자도 텐전트가 0으로 가고 x도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렇다면 0분의 0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0분의 0꼴로 바뀌었으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해 볼까요?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하면 돼요. 분모 x 곱하기 텐전트 x 미분합니다. 곱법칙을 쓰지요. x 먼저 미분하면 1, 텐전트 x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텐전트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텐전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어렵지 않죠? 다 됐고요. 그 다음 분자를 미분할까요? 텐전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를 미분하면 1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x가 0으로 가면 다시 텐전트 0으로 가고요. x 0으로 가고요. 시컨트 0은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에요. 그런데 0이 곱해졌으니까 0 곱하기 1은 0이에요. 그렇죠? 역시 분자도 시컨트 제곱은 시컨트 0, 1인데 제곱하면 1이죠. 거기서 1을 뺐으니까 역시 분자도 0으로 가주죠. 그렇죠? 그래서 또 0분의 0꼴이 됐어요. 또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한 번만 더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또 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분모 미분해야 돼요. 텐전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그렇죠? x 곱하기 시컨트 제곱을 미분할 때
x 먼저 미분하면 1, 거기에 시컨트 제곱을 그냥 곱해줄 거니까 시컨트 제곱. 그런데 앞에 텐전트 미분한 시컨트 제곱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더해주면 2 시컨트 제곱.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x는 그냥 곱해두고, 그렇죠? 시컨트 제곱 x를 미분에 곱할 텐데 시컨트 x의 제곱이죠. 어쩌고의 제곱이에요. 어쩌고의 제곱 미분하면 2배의 어쩌고, 그렇죠? 해서 2배의 시컨트인데 어쩌고가 있으니까 다시 어쩌고를 미분에 곱해야 돼요. 그래서 시컨트를 또 미분해야 되는데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텐전트. 그래서 앞에 시컨트가 있었으니까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분모를 미분하면 2 시컨트 제곱 플러스 2x 시컨트 제곱 그리고 텐전트 x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분자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미분하면 2 시컨트 끝나면 안 되고 시컨트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시컨트 미분한 게 시컨트 텐전트. 그렇죠? 그래서 2 시컨트 제곱 텐전트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예, 이제 x를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컨트 제곱 1로 가요. 그렇죠? x는 0으로 가고 시컨트 제곱 1로 가고 텐전트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여기 2하고 1 곱해서 2로 가요. 그렇죠? 분자 시컨트 1로 갑니다. 그런데 텐전트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2 곱해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니까 2분의 0, 이건 0이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도 C 방에서 신선하게 끓인 커피 온도가 95도씨였다. 예, 그래 커피의 처음 온도가 95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줬어요. 커피 온도가 70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커피가 식는 비율, 그 비율이 분당 1도씨의 비율로 차가워지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그 시간을 구해라 하는 게 문제예요.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온도는 방의 온도니까 20도가 되겠죠. 그렇죠? 뉴턴의 냉각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냉각 법칙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예. 그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 dt분의 dt는 이 대문자 t가 온도고요. 소문자 t는 시간이고요. 예. 그 물체의 온도 대문자 t와 그리고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온도의 차에 비례한다. 그 매질의 온도라는 건 여기 조건을 보니까 20도씨 방에다 두었어요. 그럼 20도가 됩니다. 그래서 T-20 거기에 비례한다. 비례상수 K. 됐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식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을 풀어서 실제로 필요한 식을 우리가 얻었었죠. 수업 시간에도. T-20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dt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그러면 T-20분의 dt는 KDT라고 정리가 돼요. 같은 거니까 적분해도 같아요. 그래서 인티그럴 T-20분의 dt는 인티그럴 KDT.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1은 T-20을 대문자 T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적분은 로그 절대값 분모 해서 로그 절대값 T-20 이렇게 되고 적분 상수는 이 오른쪽에다가 넘기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적분은 K라는 상수를 T로 적분했으니까 KT 하고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왼쪽 적분에서 얻은 상수하고 합해서 A라고 쓸게요. 해서 KT 플러스 A.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T-20의 절대값으로 이 식을 정리해야 돼요. ln 하는 것은 자연 로그니까 이걸로 풀어내면 이 절대값 T-20은 2의 이 오른쪽 거 KT 플러스 A승이죠. 이건 지수법칙으로 2의 A승과 2의 KT승을 곱한 거죠. 2의 AT승을 B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B 곱하기 2의 KT승이죠. 자, 이제 우리 온도가 필요하니까 절대값도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내면 T-20은 절대값을 풀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kt승. b가 상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도 상수예요. 그 상수를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c 곱하기 2의 kt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을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채점할 때도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적분을 통해서 얻은 이 결과까지 과정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써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을 가지고 해결해 볼까요? 여기에 상수 C하고 K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온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온도가 70도일 때 그 변화율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조건을 가지고 C와 K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얻은 이 식에다가 이제 초기 온도를 대입합니다. T가 0일 때 95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T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이렇게 왼쪽은 초기 온도 95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오른쪽은 2의 영승은 1이니까 그냥 C가 되죠. 그래서 C는 바로 75가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C에다가 75를 대입해서 우리 식을 정리합니다. T-20은 75 곱하기 2의 KT승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대입해서 K를 구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온도가 70도일 때 변화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T-20하고 75 곱하기 2의 KT승하고 같다라는 이 식을 미분을 해야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T의 변화율이 1도 속도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고요. 감소한다. 그렇죠? 해서 dt분의 dt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dt분의 dt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t-20. 20은 상수니까 미분해서 0이니까 그냥 t-20을 미분하면 dt분의 dt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t-20을 미분한 건데 t-20은 이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해서 t-20 대신에 75 곱하기 2의 kt승을 대입해줘야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어요. 요것만 잠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수함수를 미분해 볼까요? 상수 그냥 곱하면 되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 쓰고 kt 미분해서 k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75 곱하기 2의 kt승을 t로 미분하면 결국은 75 곱하기 2의 kt승에 k만 곱해진 거죠. 그렇죠? 이걸 정리하지 말고 k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75 곱하기 2의 kt승을 다시 이렇게 t-2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t-20하고 같았던 거니까 t-20에 k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그게 dt분의 dt, 그 변화율 마이너스 1하고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근데 언제 같은 거냐? 여기 t가 70일 때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어진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t에다 70을 대입하면 k 곱하기 70 마이너스 20, 즉 50k가 됩니다. 그 50k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는 50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50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k를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할 거예요. k에다가. 자,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50분의 1을 대입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70 마이너스 20은 그 70이 되었을 때, 온도가 70이 되었을 때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역시 70을 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70 마이너스 20은 7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50분의 1 t승이죠. kt승인데 k가 마이너스 50분의 1이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70에서 20을 빼면 50이니까 70으로 나눠주면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는 75분의 50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긴 마이너스 50분의 t승이니까 2의 50분의 t승 분의 1이죠. 그게 75분의 5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2의 50분의 t승은 이걸 뒤집으면 되죠. 50분의 75가 되죠. 약분하면 25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50분의 t로 풀면 됩니다. 자연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50분의 t는 ln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t는 50을 곱해서 50 곱하기 ln 2분의 3이다. 단위는 분이었으니까 답은 50 곱하기 로그 2분의 3분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이제 계산기로 추가로 계산을 해보면 20.27분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쓰면 답입니다. 예, 이렇게. 자, 7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0에서 fx라는 함수가 세제곱근 1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형근사식을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세제곱근 1.1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형근사식을 계산해야 되니까 선형화 lx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lx라는 것은 a가 0일 때니까 0에서의 함수값 f0 플러스 0에서의 미분계수 f'0 곱하기 x 마이너스 그 a라는 값 0 이렇게 선형화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f0과 f'0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fx를 미분하셔야 돼요. fx는 1 플러스 x의 3분의 1승입니다. 3분의 1승을 미분했으니까 3분의 1 나가고 3분의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승 해서 3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런데 여기 어쩌고가 있으니까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x 플러스 1이 어쩌고니까 여기는 미분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나 마나. 그렇죠? 해서 연쇄법칙을 써서 미분한 겁니다. 그 결과가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다 됐죠? 자, 그럼 우리 필요한 거 f0 계산하면 여기 함수에다가 x에 0 대입하면 그러면 1의 3분의 1승은 1이죠. 그렇죠? f'0 여기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러면 1의 마이너스 3분의 2승도 1이니까 그건 3분의 1이죠. 그렇죠? 다 됐죠? f0에다가 1 대입하고 f'0에는 3분의 1을 대입하면 lx는 1 플러스 3분의 1 x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선형근사식은 주어진 함수 세제곱근 1 플러스 x하고 구한 선형화 1 플러스 3분의 1 x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 선형근사식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선형근사식으로 예, 우리가 근사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제곱근 안에 있는 값을 1 플러스 세모라는 모양으로 바꿔주면 그 근사값이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제곱근 1.1의 근사값을 구할 거니까 1.1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1.1은 1에다가 0.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0.1이 세모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세모를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사값은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세모 0.1이죠. 0.1은 10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면 30분의 1, 거기다 1을 더하면 30분의 31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8번을 풀어볼까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y가
인티그럴 코사인 x부터 사인 x까지 ln 1 플러스 2b dv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 변수가 x로 표현된 거니까 y가 x로 표현된 함수고요.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적분으로 표현된 값을 x로 미분해 주면 되고요. 그렇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줬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에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래쪽도 코사인 x, 위쪽도 사인 x, 상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케이스를 수업 시간에 제가 만들어서 한다라고 얘기해 줬었죠. 상수를 하나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아무 상수나 써도 그 상수는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 되는 범위에 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ln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 변수 이 b를 0으로 주면 그 안엔 1이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을 선택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적분을 0을 중심으로 해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코사인 x부터 사인 x까지의 적분이니까 코사인 x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사인 x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코사인 x부터 사인 x까지의 적분이 됐죠.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상수가 생겼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적분을 미분한 것은 상수가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가 위에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부호 바뀌었고요. 코사인 x부터 0까지 적분인데 순서 바꿔서 0부터 코사인 x까지의 적분으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이건 그대로 썼습니다. 0부터 사인 x까지의 적분은 이제 미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0부터 sin x까지의 적분을 x로 미분하는 것은 아래쪽에 상수가 있으니까 위치는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변수가 x가 아니고 sin x예요. 그럴 때는 일단 sin x를 여기 피적분함수 변수 b에다가 대입을 하고 sin x를 미분해 곱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sin x를 b에다가 대입하면 ln 1 플러스 2 sin x 끝나면 안 되고 sin x를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 그렇죠? 뒤쪽에 있는 거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는 곱해진 거 그대로 쓰고요. 역시 순서 바꿔서 코사인을 위에다 놓고 상수 아래다 놨으니까 코사인을 b에다가 대입하고 미분에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b에다가 코사인 x를 대입하면 ln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를 미분에 곱하면 된다. 다 됐죠? 그렇다면 사인 x를 미분한 것은 코사인 x고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사인 x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코사인 x 곱하기 ln 1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사인 x 곱하기 ln 1 플러스 2 코사인 x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두 문제 남았습니다. 9번 볼까요? 함수 fx가 x의 마이너스 2승 로그 x다. 이것의 임계수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구간 2분의 1부터 4까지 해서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임계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값을 주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이는 2.7, 18, 28, 18, 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고 로그 2는 0.6931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x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로그 x니까 x제곱분의 로그 x예요. 그렇죠? 하지만 x가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의역은 당연히 0보다 큰 쪽이에요. 그렇죠? 해서 분모가 0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해서 x제곱분의 로그 x 이렇게 주어진 걸 갖다 놓고 예, 미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미분해 볼까요? f'x 분모의 제곱 x의 4승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는데 lnx 미분하면 x분의 1 밑에 거 x제곱은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여기 lnx는 그냥 곱하고 밑에 거 x제곱 미분에 곱한다. x제곱 미분하면 2x.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분의 1 x 곱하면 없어지니까 여기 왼쪽은 x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도 x가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x하고 약분하면 분모의 3승. 분자는 여기 없어졌으니까 1만 남았고요. 얘는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1-2 lnx 이렇게 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의역에서 로그 안에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x의 3승분의 1-2 로그 x 이렇게 주어졌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이 함수가 정의되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임계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정의역 x가 0보다 큰 쪽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 x의 3승은 0 되는 일이 없어요. f'x는.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것, f'x를 계산할 수 없는 곳, 그건 없어요. 그래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은 특이점과 정점이지요. 그런데 임계점에 특이점은 없으니까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해서 정점을 계산해서 그 x좌표를 구하면 임계수가 돼요. 그렇죠? 예,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라고 한다. 배웠죠? 자, 그래서 f'x가 0 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예, 여기 분모는 0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정점 찾기 위해서 분자 1-2 lnx를 0으로 두면 돼요. 그렇죠? 1-2 로그 x가 0이다. 로그 x가 2분의 1이란 뜻이죠. 자연 로그니까 x로 풀어내면 x는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지요. 그렇죠? 그래서 임계수는 루트 2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임계수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패구간에서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죠. 로그도 연속, x제곱분의 1도 연속.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 정리를 배웠어요. 끝점과 임계점에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끝점 2분의 1과 4 그리고 임계점 루트 2 이 세 군데에서 함수값을 계산해서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큰 값, 그중에 제일 작은 것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끝점 2개 하고 임계점 하나 하고 함수값을 계산해 봅니다. 끝점은 2분의 1과 4가 있었고요. 임계수는 루트 2가 있었고요. 세 군데에서만 함수값을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면 됩니다. 함수는 x제곱분의 ln x 이렇게 표현된 함수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2분의 1의 제곱분의 ln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분모의 4분의 1을 정리하면 4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4 ln 2분의 1. ln 2분의 1 하는 것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로그 2가 돼요. 그렇죠? 예, 로그 2 주어진 값 가지고 4 곱해서 부호 바꿔주면 대략 마이너스 2.773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에서 함수값을 계산해요. 4의 제곱분의 로그 4예요. 4의 제곱 16이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로그 밖으로 나가 곱해지면 2 로그 2지요. 해서 약분하면 8분의 로그 2가 됩니다. 계산하면 0.087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트 2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2의 제곱분의 ln 루트 2지요. 그렇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루트 2 하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ln 밖으로 나가면 ln 2라는 것은 이건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나가서 곱해졌으니까 전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2가 2.71828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0.184 정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값 마이너스 2.773 그리고 0.087 그리고 0.184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0.184 그래서 구간 전체의 최대값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음수가 있네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4 로그 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구간 전체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로그 2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볼까요? 다음 정적분을 구해라 그랬어요. 각각 3점씩이고요. 첫 번째 거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sin x의 절대값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sin x의 부호가 이 구간에서 한 가지로 표현되면 절대값이 필요 없겠지만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그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sin x는 어떻게 생겼어요? sin x는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2파이까지 보면 해서 여기가 파이고요. 2분의 3파이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파이까지는 플러스,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해서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로 나누시면 돼요.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절대값 취해도 사인 x. 하지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취한 것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사인 x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이제 두 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인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래서 앞에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x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x의 원시함수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코사인 x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x 가지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없죠? 앞에 거는 x에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0 대입하면 코사인 0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두 번째 것은 x에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파이 대입한 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전체의 값은 1 플러스 1 플러스 0 플러스 1 해서 3이 되죠. 어렵지 않죠? 실제로 절대값을 취해서 이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sin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값 sin x.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큼 이 반쪽 넓이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으니까 넓이가 이렇게 1씩 3번 더해졌으니까 3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분을 계산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루트 x의 4승, 전체 4승분의 1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적분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뜻으로 i라고 놓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배운 대로 한 번 치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여기 분모에 무엇인가의 4승이 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x를 치환할게요.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다고 놨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x의 미분 2 루트 x분의 1 곱하기 dx, t의 미분 dt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여기 루트 x는 t-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dx는 여기 2 루트 x가 dt하고 곱해지면 되는데 2 루트 x는 t-1이니까 t로 표현하면 t-1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2 루트 x dt라는 건 2 t-1 dt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dx를 전부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할까요? i는 인티그럴 x의 범위가 0부터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에다가 0 대입하면 루트 0, 0이니까 t는 1부터 가요. t의 범위 바꿔주셔야 되고요. x가 1까지 가요. 그러면 x에다가 1, 여기다 1 대입하면 루트 1, 1이니까 1 더하면 2, t는 2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바꿉니다. 1 플러스 루트 x를 t라고 놨으니까 그것의 4승은 t의 4승. 그렇죠? 분의 1 하고 dx 남았는데 dx를 t로 정리해 보니까 2 곱하기 t-1 dt 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t의 4승분의 2 곱하기 t-1 dt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있는 항은 정리하면 t 3승분의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항 정리하면 2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t의 4승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원시함수 다 계산할 수 있죠. t의 3승분의 2 미분해서 t의 3승분의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t의 3승은 t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승 이렇게 정리하고 2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 4승분의 2 t의 4승을 t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예, 마이너스 4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하면 t의 4승분의 1, 즉 t의 마이너스 4승 이것의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죠.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함수는 3t의 3승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원시함수 구했으니까 1부터 2까지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시함수 구한 것에다가 1부터 2까지 대입하면 t에다가 2 대입한 값 2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2 대입하면 3승이 8이니까 3, 8, 24 24분의 2인데 약분하면 12분의 1 그렇죠? 거기서 t에다가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t에다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1 대입하면 3승에도 1 그럼 3분의 2 그렇죠? 그걸 빼줄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는 것은 12분의 하고 통분하면 12분의 3이에요.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2, 즉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렇죠? 뒤에 있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줬으니까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시험 문제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5월 5일은 휴일이니까 이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요. 5월 12일은 다시 대면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